초강대국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이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해버렸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50% 관세 폭탄이 브라질을 강타했습니다. 미국 전역 4천만 커피 애호가들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브라질 커피 가격이 2배로 뛰고 매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 위기에서 중국도 유럽도 아무런 준비가 없던 바로 그때 단 한 나라의 작은 봉지가 조용히 미국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도 몰랐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몰랐고 CNN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텅 빈 커피 진열대 앞에서 절망에 빠진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달콤한 커피, 대체 어디서 온 거죠? 25년간 브라질 커피만 고집해온 하버드 교수가 트럭 가득 사재기한 그 작은 봉지의 정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공항에서 박스째 사들고 가는 전 세계를 매료시킨 그 비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미국의 커피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저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25년간 국제무역정책과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비드 라이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동안 남미 경제와 국제 원자재 시장 분석을 전문으로 연구해왔어요.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국의 경제 정책과 무역 동향을 20년 넘게 추적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정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국제 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해왔고 특히 브라질의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깊이 연구해왔어요.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저는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특히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는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이 수업 후에 질문을 해왔어요. 교수님, 브라질에 이렇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관세라는 건 외국이 미국에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 미국 소비자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강력한 정책을 통해 미국은 제2의 경제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걸 막는 정당한 수단이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실제로는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부담하고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시장이 조정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결국은 모든 미국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예요. 특히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우리 시장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관세를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중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 정책이 완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이것이야말로 미국 우선주의의 완벽한 구현이에요.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 조건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자 신념이었죠. 진정한 커피란 브라질의 고원지대에서 자란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제가 마시는 것은 브라질 세아도 지역의 프리미엄 원두였습니다. 한 파운드에 45달러씩 하는 그 원두로 직접 핸드드립해서 마시는 커피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음료라고 생각했어요. 그 깊고 풍부한 향, 부드럽게 목넘김되는 쓴맛의 여운,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커피의 맛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브라질 원두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가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아내에게 부탁했죠. 여보, 평소 마시던 브라질 세아도 원두 좀 사다 줄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내일 홀푸드 마켓에 들를게요. 다음날 오후 대학에서 수업을 마치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여보, 지금 홀푸드 마켓에 와 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마시던 그 브라질 세아도 원두 말이에요. 가격이 원래 45달러였잖아요. 지금 보니까 82달러로 올라 있어요.
$82요? 그럴 리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매장에 재고가 아예 없어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언제 들어올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해요. 공급업체에서도 확답을 못 주고 있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다른 매장들도 알아봐 주세요. 이미 확인해 봤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모두 2배 가까이 올랐고 재고는 거의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바로 홀푸드 마켓으로 향했어요.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평소 제가 사던 브라질 원두가 있던 자리에는 일시품절 스티커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다른 브라질 원두들은 모두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물어봤어요. 언제쯤 다시 들어올까요? 아까도 다른 고객분이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공급업체에서도 언제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때요? 제가 전화로 말한 게 맞죠?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이 지지하던 그 관세 정책 때문은 아닐까요? 말도 안 돼요. 관세는 외국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소비자들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설마 정말 제가 틀렸던 걸까요? 며칠 후 대학 교수 라운지에서 동료 교수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 아메리카노만 마시던 경제학과 로버트 교수가 이상한 걸 타고 있더라고요. 로버트,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한국 믹스커피예요. 요즘 인기라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저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어요. 설마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건 아니죠? 그건 커피가 아니라 단순한 음료수예요. 글쎄요, 생각보다 괜찮던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진정한 커피만 마셔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학생들도 하나둘씩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학생은 수업 중에 몰래 마시기도 했어요. 제발 수업 중에는 그런 걸 마시지 마세요. 집중이 안 돼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하지만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커피보다 훨씬 저렴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가 막혔어요. 제가 보기에 인스턴트 커피, 특히 한국의 믹스커피 같은 건 커피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것이었거든요. 설탕과 인공 크림이 범벅된 달콤한 음료수 정도로만 여겼죠. 저런 걸 어떻게 커피라고 부를 수 있나요? 진정한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는 걸 보면서 저는 짜증이 났어요. 이건 분명히 일시적인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여보, 마트에 가봤는데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사둔다고 해요. 한국 화장품요? 그런 걸 왜 사요? 품질이 좋다고들 하던데. 그리고 불닭볶음면이라는 한국 라면도 엄청나게 인기래요. 우리 딸도 사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사재기까지 하고 있다니. 대학 구내식당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엔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마시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 믹스커피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교직원들도 하나둘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 마셔볼 생각은 없었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조교인 수잔이 연구실에 한국 믹스커피를 가져와서 타 마시고 있더라고요. 수잔, 당신까지 그런 걸 마시다니. 교수님,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커피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안 됩니다. 저는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지?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브라질 원두는 여전히 구하기 어려웠고 한국 제품들에 대한 인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 학회에서 만난 동료 교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데이비드, 너도 한국 믹스커피 현상에 대해 들어봤지? 정말 신기한 일이야. 관세가 부과되는데도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제학 원리에 맞지 않잖아.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한국 제품들은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 특히 믹스커피는 정말 신기해. 브라질 커피 대신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궁금해졌어요. 경제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한국 믹스커피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후기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커피 마시고 나서 다른 커피는 못 마시겠어요. 브라질 커피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간편해서 최고예요. 수천 개의 긍정적인 후기들. 이게 다 진짜일까? 그때 결심했어요. 직접 조사해보기로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 믹스커피를 직접 마셔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학문적 호기심에서 조사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대학에 연구비를 신청했어요. 한국 인스턴트 커피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연구라는 명목으로요. 동료들은 의아해했어요. 데이비드, 갑자기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너는 브라질 전문가잖아. 학문적 호기심이에요. 이런 기이한 경제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궁금증이 더 컸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죠. 연구비 승인을 받고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어요. 주요 믹스커피 제조업체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전략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죠? 당신은 브라질 커피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단순한 학술 조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과연 한국 기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걸까? 2025년 4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거든요.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자연광,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첨단 시설들. 뉴욕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말을 거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로봇이었어요. 하얀색의 세련된 디자인의 친근한 음성으로 길 안내를 해주는 로봇 안내원이 공항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도 정말 빨랐어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몇 초 만에 끝났거든요. 모든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충격이 시작됐어요. 뉴욕 지하철의 익숙한 제게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거든요. 우선 전철 자체가 너무 깨끗했어요. 뉴욕 지하철의 낡은 좌석, 곳곳에 붙은 낙서, 그리고 항상 풍기는 그 특유의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지하철은 마치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좌석도 푹신하고 깨끗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정시성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언제 올지, 언제 도착할지 항상 불확실했는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스크린에 표시되는 도착 시간이 초 단위까지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승객들의 질서의식도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려주더라고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뉴욕 맨해튼의 버금가는 초고층 마천루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8차선, 10차선의 넓고 깨끗한 도로들, 어디서나 보이는 디지털 표지판들, 그리고 정말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 여기가 정말 아시아인가?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스타일러라고 불리는 의류관리기, 정수기, 스마트폰으로 조절되는 에어컨,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펼쳐진 화려한 불빛들,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다음 날, 첫 번째 방문지인 동서식품 본사에 갔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믹스커피 맥심을 만드는 회사였죠. 건물부터가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로비에는 회사의 역사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믹스커피의 역사가 한눈에 보였어요. 마케팅 본부장인 박현우 상무를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완벽한 영어 실력에 MBA 출신 같은 세련된 분위기. 라이언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와 믹스커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바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한국 믹스커피가 미국에서 인기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가격 덤핑이나 정부 보조금 같은 게 있나요? 박상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 제품의 원가는 다른 인스턴트 커피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효율성과 혁신입니다. 저희는 50여 년간 믹스커피를 연구해왔어요. 완벽한 배합비, 최적의 제조 공정,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제품 개발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는 연구소를 안내해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한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하루에 수백 번의 커피 테스트를 해요. 원두의 배합부터 분쇄 정도, 설탕과 크림의 비율까지 모든 걸 정교하게 조절하죠. 한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까다로워요. 조금만 맛이 변해도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요. 일관성이요? 네. 언제 어디서 마셔도 똑같은 맛이 나야 해요. 이게 믹스커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브라질 원두 커피는 수확식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만 저희 믹스커피는 항상 같은 맛을 보장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구나. 점심시간에 박상무가 특별한 경험을 시켜줬어요. 교수님,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점심을 먹는지 보시겠어요? 구내식당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도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3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예요. 효율성을 추구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모든 사람들이 식사 후에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들 식사 후에 믹스커피를 마시나요? 습관이에요. 식사 후 믹스커피 한 잔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이게 한국 직장 문화의 일부예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견학했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설에서 믹스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루에 몇 개나 생산하세요? 약 500만 개 정도요. 24시간 가동하고 있어요. 500만 개요? 그렇게 많이? 네. 한국 내수용뿐만 아니라 수출도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 수출이 급증했어요. 박상무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믹스커피의 미국 수출량이 지난 2년간 무려 18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장의 비결이 뭔가요? 한국인의 집중력과 완벽주의죠. 저희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최고의 품질, 완벽한 맛,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추구해요. 그날 오후 늦게 박상무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교수님, 혹시 저희 믹스커피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연구 목적으로라도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25년간 브라질 커피만 마셔온 제가 과연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원래 브라질 커피만 마셔서 연구를 위해서라도 한 번은 드셔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설득당했어요. 연구를 위해서라면. 박상무가 직접 믹스커피를 타줬어요. 뜨거운 물에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넣고 저어주니 진한 갈색 액체가 만들어졌어요. 향부터가 달랐어요. 브라질 커피의 그 깊고 복합적인 향과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났거든요. 자, 드셔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모금을 마셨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웠어요. 예상했던 인공적이고
달기만 한 맛이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편안한 맛이었거든요. 쓴맛, 단맛, 그리고 크림의 고소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박상무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다가 마시고 나면 놀라죠. 이 맛의 비결이 뭔가요? 50년간의 연구 결과예요. 완벽한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수백만 번의 실험을 했어요. 커피, 설탕, 크림의 비율뿐만 아니라 입자 크기, 용해도까지 모든 걸 최적화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모금을 마시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어요.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음료였거든요. 브라질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네요. 맞아요. 브라질 커피는 원두 본연의 맛을 추구하죠. 하지만 저희는 완벽한 조화를 추구해요.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으면서도 만족스러운 맛을 만드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나의 커피 철학이라는 걸요. 다음 날엔 네슬레 코리아를 방문했어요. 글로벌 기업인 네슬레가 한국에서 어떻게 믹스커피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마케팅 디렉터인 이준호 이사를 만났는데 그의 설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한국식으로 접근해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블랙커피를 선호하지만 한국에서는 달콤한 믹스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했죠. 박 이사가 보여준 제품 라인업을 보고 놀랐어요. 일반 믹스커피부터 시작해서 카라멜, 바닐라, 헤이즐넛 등 다양한 맛의 믹스커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니. 한국인들은 정말 다양성을 좋아해요. 같은 믹스커피라도 매일 다른 맛을 원하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있어요. 연구개발팀을 만났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인 연구원들이 외국인 연구원들과 함께 새로운 믹스커피 맛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세요? 평균 10시간 정도요. 하지만 새로운 제품 개발 시즌에는 더 늦어지죠. 모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미국 기업들과는 정말 다른 문화였어요. 5시만 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미국 직장인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나요? 한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특히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들었는데 정말 뿌듯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부심과 열정의 대상이라는 걸요.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커피 문화를 직접 체험했어요. 놀라운 건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커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전문 카페부터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믹스커피까지. 어느 날 아침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한국인들이 믹스커피를 사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한 중년 남성이 믹스커피를 사면서 점원과 나누는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진한 걸로 주세요. 이들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맞춤형 음료였어요. 지하철에서도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출근길에 텀블러에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들. 이게 바로 한국식 멀티태스킹이구나. 일주일째 되는 날, 다시 동서식품을 방문했어요. 연구소장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죠. 여기서 만난 연구소장 이현우 박사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 혹시 믹스커피가 한국에서 발명된 걸 아세요? 네. 한국에서요? 네. 1970년대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커피, 설탕, 크림을 하나의 봉지에 넣는 기술을 말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믹스커피가 한국의 발명품이었다니. 그때는 한국이 정말 가난했어요. 비싼 원두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박사가 보여준 옛날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970년대 한국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이런 혁신을 해낼 수 있었나요?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죠.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빨리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최신 믹스커피 개발 과정을 보여줬는데 정말 정교했어요. 원두의 종류부터 볶음 정도, 분쇄 크기, 첨가물의 비율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요. 소비자의 선호도, 기후변화, 원재료 가격 변동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최적의 레시피를 찾아내죠. AI까지 활용한다고요? 네, 한국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로 도입해서 활용하려고 하죠.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마지막 날, 기념품을 사려고 롯데마트에 갔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믹스커피 코너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대량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온 것 같은 가족이 믹스커피를 박스 단위로 사고 있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은 분들도 믹스커피를 가득 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한 독일인 관광객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독일 인스턴트 커피보다 훨씬 맛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믹스커피를 이렇게 사재기하고 있다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믹스커피 코너로 발길을 돌렸어요. 다양한 종류의 믹스커피들, 맥심, 카누, 프렌치 카페, 정말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박스만 사볼까? 그런데 한 박스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도 나눠줘야 하고 제 가족들도 마셔봐야 하고 결국 저도 트렁크 가득 믹스커피를 샀어요. 7에서 8박스 정도 됐을 거예요. 마트 직원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외국분들이 다들 이렇게 많이 사가세요. 요즘 매일 이런 광경이에요. 공항에서 수화물을 접수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25년간 브라질 커피만 고집해온 제가 한국 믹스커피를 트렁크 가득 사서 가고 있다니.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믹스커피의 인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50년간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마케팅,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어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브라질 커피가 비싸지자 즉시 그 틈을 파고든 거죠. 마지막 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지난 2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옳았을까요? 브라질 커피만이 진정한 커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믹스커피도 나름의 가치와 철학이 있었어요. 완벽한 조화, 편의성, 일관성, 이것들도 분명한 장점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 정신과 완벽주의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미국에 돌아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내와 함께 한국 믹스커피를 마셔보는 거였어요. 여보, 한국에서 가져온 커피 한번 마셔볼래요? 정말요? 당신이 그런 걸 마시자고 하다니. 아내와 함께 앉아서 믹스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아내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브라질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처음엔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직접 마셔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새로운 커피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는 브라질 원두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나 저녁에는 한국 믹스커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보, 이렇게 원두 커피와 믹스커피를 번갈아 마셔도 좋겠네요. 각각의 매력이 달라서 더 재미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브라질 커피는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을 주었다면 한국 믹스커피는 편안한 휴식의 순간을 선사해줬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한 통의 전화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시장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아내와 함께 매일 저녁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대학 연구실에서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무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라이언 교수님, 지금 즉시 국무부로 와주실 수 있나요? 브라질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국무부에서 긴급 상황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정말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일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밀 사항이라서요. 30분 내로 와주세요. 국무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분위기였어요. 보안 검색도 더 철저했고 안내해주는 직원의 표정도 굳어 있었죠. 브리핑룸에 들어가니 이미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브라질 전문가들, 그리고 경제정책 관계자들까지. 이런 규모의 회의가 열린다는 건 정말 큰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어요. 정보 담당관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48시간 동안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브라질 정부에 전례 없는 규모의 커피 수입 제한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연간 120만 톤. 이는 미국의 연간 브라질 커피 수입량보다 20% 많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커피를 수입하려는 걸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중국의 글로벌 커피 허브 구축 전략. 정보 담당관이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커피를 수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브라질 원두를 대량 수입한 후 자국의 가공 기술을 활용해 인스턴트 커피, 믹스커피, 캡슐 커피 등으로 재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공된 제품들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등 개발도상국에 중국산 커피로 수출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브라질 원두를 사용하지만 최종 제품은 중국 브랜드가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글로벌 커피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는 거대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브라질 전문가인 윌슨 박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 브라질에 제안한 조건들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보다 15% 높은 가격으로 5년간 장기 계약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브라질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브라질 커피 농장에 직접 투자도 제안했어요. 현대화 자금 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일어나서 더 큰 그림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건 커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이 남미 전체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스크린에 남미 지도가 나타났어요.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죠.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국입니다. 중국이 브라질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다른 남미 국가들도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커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미국인들의 일상과 직결된 제품이거든요. 중국이 이 시장을 장악한다면 미국의 남미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제가 지지했던 관세 정책이 의도치 않게 중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 거였어요. 다음 브리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브라질 정부의 반응을 담은 CIA 보고서였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공개적으로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발표했지만 우리 정보원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 내부는 중국 제안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브라질 농무부 장관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브라질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의 제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정보 담당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건 브라질 커피 농민 조합에서 이미 중국 제안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장기 계약과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중국과의 거래를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브라질이 정말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한국 믹스커피 업계의 움직임이었죠. 우리가 모니터링한 결과 한국의 주요 믹스커피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서식품의 박 상무로부터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슬레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상 투자액만 2억 달러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 지원금을 대폭 늘렸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터지고 있었어요. 브라질 커피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거였죠. 지난 주말 시애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크린에 시위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커피를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어요. 시위 참가자는 약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스타벅스 본사 앞에서 커피 관세 철폐를 요구했어요. 시위 참가자들의 인터뷰 영상도 보여줬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저는 30년간 매일 브라질 커피를 마셔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에 몇 번밖에 못 마셔요. 너무 비싸서요. 정부가 우리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가 됐어요. 한국 믹스커피도 맛있지만 그래도 진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선택권을 달라고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CNN에서는 연일 특집 방송을 내보냈죠. CNN의 앤더슨 쿠퍼가 직접 커피 전쟁, 미국인의 아침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믹스커피에 대한 평가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믹스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다. 67%. 한국 믹스커피에 만족한다. 78%. 브라질 커피가 없어도 한국 믹스커피로 충분하다. 52%.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브라질 커피를 다시 마실 수 있기를 원한다. 89%. 정부가 커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 84%. 결국 국민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 전문지들의 분석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커피 관세가 불러온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미국이 브라질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중국에게 남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미국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었죠. 포브스 매거진에서는 한국 믹스커피 산업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어요. 50년의 혁신이 만든 기적 한국 믹스커피가 미국을 정복하다.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미국 기업들이 배워야 할 모델로 제시했어요. 상원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강경 정책을 지지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남미 진출을 막아야 합니다. 브라질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국민들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요? 특히 시애틀 출신 마리아 켄트웰 상원 의원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지역구에서는 매일 커피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전화가 수백 통씩 걸려와요. 국민들의 일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요? 반대로 텍사스 출신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이 남미를 장악하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 정책을 고수했지만 일부 참모들은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어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는데요. 대통령님, 현재 정책으로는 중국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중국과 브라질이 먼저 굴복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가 마침내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브라질 외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해졌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브라질은 모든 무역 파트너들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현재 여러 국가로부터 받은 제안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보장해주는 파트너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외교부는 신중하면서도
균형 잡힌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지지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는 순수한 시장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 중국, 브라질 등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정말 외교적으로 완벽한 답변이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은 확실히 챙기는 이런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어요. 동서식품에서는 미국 내 유통망 확대를 위해 월마트, 타겟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슬레 코리아는 더 나아가 아마존과 온라인 독점 판매 계약까지 맺었죠. 정말 놀라운 건 이들이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커피 문화까지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믹스커피 카페 컨셉의 매장들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 속속 오픈되고 있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도 갈렸어요.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번 사태는 미국이 일방적 정책으로는 더 이상 세계를 리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요해요. 반면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닐 퍼거슨 교수는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강경 정책이 옳습니다. 중국의 확장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미국 전역의 소비자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커피 소비자 연합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결성됐는데 이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브라질 커피 관세, 즉시 철폐, 소비자 선택권 보장, 커피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정부 정책 결정 시 소비자 의견 반영. 이들은 전국 15개 도시에서 동시 시위를 계획했어요. 주식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스타벅스 주가는 15% 폭락했어요.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었죠. 반면 한국 믹스커피 관련 주식들은 급등했어요. 동서식품은 30% 이상 올랐고 관련 부품 업체들도 덩달아 상승했어요. 흥미로운 건 중국 커피 관련 주식들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의 브라질 진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25년간 제가 연구해온 브라질이 미국을 등지고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지했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성과를 목격하면서 감탄하기도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의 능력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매일 밤 아내와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평생 연구해온 게 무너지고 있어요. 브라질이 우리를 떠나고 있어요. 아내는 조용히 위로해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정부 내 일부에서는 저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라이언 교수, 요즘 너무 한국 편향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해요. 심지어 대학 내에서도 비슷한 압박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당신 너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야. 연구비 받는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학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용기를 준 건 브라질 출신 동료 교수 카를로스였어요. 데이비드, 나는 브라질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당신이 옳아요.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실망하고 있어요. 브라질 농민들은 정말 어려워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막히니까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제안이 매력적인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에요. 5년 장기 계약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니 브라질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분석해봤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랬어요. 미국은 관세 정책으로 브라질을 압박했지만 오히려 중국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 증가. 브라질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 확보. 단기적으로는 이익. 중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남미 진출 기회 획득. 전략적 대승. 한국은 예상치 못한 최대 수혜자이며 혁신과 품질로 시장 점유율 확대. 미국 소비자는
선택권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최대 피해자.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정부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죠. 관세 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과와 대응 방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브라질 커피 관세로 인해 중국이 남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 믹스커피가 틈새를 파고들어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 관세 협상을 통해 브라질 커피 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 장관님, 브라질 커피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건 한국 믹스커피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들은 여전히 선택권을 원하고 있어요. 중국의 남미 진출을 막으면서도 소비자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단계적 관세 인하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미국 커피 산업의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브라질은 중국과의 협상을 본격화했고 미국은 관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어요. 그 사이에서 한국 믹스커피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죠. 어느 날 아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한국 믹스커피 파티를 했대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라고 해요. 한국 믹스커피 파티요? 네. 각자 다른 맛의 믹스커피를 가져와서 함께 마시면서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품평하는 거래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믹스커피가 미국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다니. 관세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 시민들은 다시 브라질 원두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도 바로 이거였어요. 정책의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만 결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브라질 커피든 한국 믹스커피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봉지의 작은 믹스커피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미국의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과 브라질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수많은 미국인들의 커피 문화도 바꿔놓았죠. 이게 바로 혁신의 힘이에요. 작지만 완벽한 것이 때로는 크고 화려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한국의 믹스커피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50년간의 연구개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 끊임없는 완벽 추구, 이 모든 것의 결과였어요. 무역 전쟁과 관세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확신해요. 진짜 승자는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매일 마시고 있는 이 한국 믹스커피 한 잔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뒤흔들 놀라운 혁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